지금 줄 잘 서서 어떻게 안산문화재단 5대 대표. 날 보러 와요. 박미 연예계 뒷담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는 뭐 큰일 날이 없이 많은 화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산문화재단 대표가 됐다라는 5대 대표가 됐다라는 김미화 씨에 대해서 신문을 읽고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김미화 안산문화재단 5대 대표로 선정됐다. 와, 이 김미화 씨 대단합니다. 뭐 돈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면서까지도 이제 1년 반을 남겨놓은 문재인 정권에 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많은 구설수를 더 지금 갖게 해주는 그런 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5일 안산문화센터 재단에 따르면 김미화는 지난달 10일부터 진행한 재단 대표이사 공모 공개 모집에 응시를 했다. 지난달 7일 서류 심사에 합격한 5인에 포함이 됐고 5명이 아마 합격 서류 심사에 된 것 같습니다. 13일 면접 심사를 거쳐서 20일 최종 합격을 했다. 5명이 서류 심사에 합격이 됐는데 그중에 이제 문화재단 대표 5대 대표가 김미화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소위 말해서 5명 중에 김미화를 뺀 나머지 4명은 그냥 바지들을 쭉 갖다 놓고 이미 뭐 이 정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김미화도 그동안 우리 이 좌파를 위해서 내실을 얼마나 닫아줬냐. 가장 두드러진 이 좌파의 핵심 도움을 준 도우미들 김재동, 김미화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정우성까지도. 대단합니다. 이 좌파 친구들. 과연 제가 이렇게 많은 우파 얘기를 하고 우파 무슨 뭐 구군이 뭐니 이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든 저는 좌파도 얘기하고 우파도 얘기하고 진보도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다 얘기하는 그런 박미TV의 박미인데 저를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절더러 무슨 대표를 해라 뭐 해라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월급 1년에 제가 보니까 8천만 원을 받는다는데 8천 안 먹고 제가 안 쓰고 집 팔아서 제 돈으로 그냥 쓰는 게 낫지. 남한테 가가지고 살살거리면서 아 그래요 뭐 그 무슨 제작비 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딴 짓 안 합니다. 정권이 바뀐들 박미더러 무슨 자리를 해라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안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며 김미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번 짚고 그렇다면 넘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넘어가겠다. 한번 짚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재단은 26일부터 27일까지 합격자 등록 절차를 거친 뒤 김미화를 대표이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해 2년간이다. 2년간. 1년 반 정권이 남았으니까 2년간. 이미 정해놓은 사람 1년 반 후에 나가라. 뭐 박근혜 때는 그랬죠. 문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있는 자리들 다 내놔라. 절로 것들 정말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년은 무난하게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 이거 뭐 월급 아 그래요 1년에 한 8천이라고 하는데 아 이것도 뭐 생기는 거 부수익까지 해가지고 1억 얼마 아 이거 정말 괜찮네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표님 이거 뭐 저는 직원이라고 고작 해봤자 둘 또는 셋인데 아 이거 뭐 이것들은 뭐 쭉 그냥 수십 명 다 뭐 대표님 나타나면 뭐 종이를 들고 아 뭐 김미화 대표님 뭐 또 모가지 힘 딱 쥐고 아 부럽다. 김미화 부럽다. 그래 부러워. 김미화는 1983년 제2회 KBS 개그 콘테스트에서 사부와 석순이로 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공채 2기. 제가 MBC 공채 2기니까요. 기수는 거의 비슷하네요. 나이는 저보다 좀 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채 2기 개그 우먼으로 데뷔를 했고 1987년 KBS 예능 프로 쇼 비디오 잡기의 스리랑 부부 기억나시죠? 그 이름이 그 김한구. 예, 그래서 또 뭐 또 같이 나왔던 그 순학질 여사인가 여기다 눈썹을 길게 그리고는 쿵까 뭐 이러고 그랬던 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스리랑 부부에서 순학질 여사 캐릭터로 인기를 누렸다. 뭐 누구나 다 한때 인기가 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 또한 뭐 날보라를 데뷔를 해서 뭐 올가을에 사랑할 거야, 주저하지 말아요, 사랑도 추억도, 계절이 두 번 바뀌면, 여러분들에게 당시 한 5년간은 수도 없이 1위까지도 하고 10대 가수 들고 KBS 대상 7대 가수 상에도 들고 뭐 그랬지만은 다 옛날 얘기죠. 잊혀진. 어쨌든 이런 기록이 있다. 이게 그 안산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는 그 이력서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 얘기를 지금 왜 끄집어내면서 이런 사람이었다, 이거는 그냥 개그맨이었다라는 내용 아닌가요? 1990년 개그우먼 최초로 KBS 코미디 대상도 수상을 했다. 이게 이제 코미디언들이 받는 수상이기도 하지만, 네, 가수들도 또 10대 가수, KBS 가수 뭐 대상 뭐 굉장히 많죠. 저도 그런 거 다수로 탔습니다. 상패는 집에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다 처박아서 버렸습니다. KBS TV 책을 말하다,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등 시사 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을 했다. 그 시사 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할 만큼 공부를 많이 그동안 한 건가요? 이렇게 자기가 그 면목상 개그맨에서 이 다른 파트로 옮길 때는 수많은 그 거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공부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이런 공부가 돼서 일로 옮긴 건지 조금 질문을 하고 싶네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이 만든 블랙리스트에 올라 방송 퇴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였다. 저도 지금 블랙리스트로 알고 있는데 뭔 본방에서 출연을 하라 그러면 전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저 또한 뭐 블랙리스트인지 아닌지 뭐 내 상상이지 네 관계 무슨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친구처럼 김미화처럼 블랙리스트다 내가 그러면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뭐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대신 당신 그렇게 블랙리스트라고 했을 때 또다시 김대중, 노무현 굉장히 화려하지 않았나요? 라디오 MC도 받고 뭐 말도 안 되는 시사 프로그램에 자기가 전향을 한 것 같이 MC도 보고 이러면서 당시에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 토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또 안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부선 씨가 김미아를 저격을 했습니다. 제가 뭐 한번 블로그에 썼다가 우리 김부선 씨가 뭐 미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고요. 제가 김부선 씨를 좀 뭐 저격을 했다 이래가지고 야, 많은 분들한테 또 제가 혼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김부선 씨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할 말은 우리가 김부선 씨도 그렇고 저도 하고 부선 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나이 든 사람들의 일이지 않나 합니다. 어쨌든 김부선 씨의 김미아가 뭘 했다고 완장? 그렇다면 난 서울부시장. 갑자기 서울시장, 서울부시장 이런 얘기가 나오네. 얘 정말 대단합니다. 김부선 씨도 뭐 여장부지 않습니까? 배우 김부선 씨가 25일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정된 방송인 김미아 씨를 두고 김미아가 뭘 했다고 살다 별 일들이 다 있군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우성이 나무주연상을 받고 김미화가 안산에서 무슨 완장을 차고 이런 뉴스 보고 나면 지독한 위화감과 자괴감이 들어 서글프다, 이런 말을 했네요. 김미화 개막식 중계 논란이 사실 MBC 시청률이 꼴등한 날 평창올림픽 때 그 개막식에다가 들이대고 누굴 넣냐면 김미아 씨를 개막식 MC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평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MBC 측은 중계 김미아를 내세웠고, 개막식이 점차 진행되면서 인터넷 포털과 SNS 상에 김미아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면서 시청률도 꼴등을 하는 그런 비참함을 맛보게 된 것이죠. 네티즌들이 당시에 한 목소리로 김미화의 미숙한 진행을 문제 삼았다. 미숙한 것보다는 진행이었겠지요. 뭐 들어보니 저는 당시에 이 중계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신문을 읽고 다 이렇게 뉴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많은 책을 읽지 않고 공부가 안 된 그런 이면에서 나온 자기의 탈탈 털린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거밖에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MBC 중계를 맡아서 MC를 하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대체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올림픽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프리카 선수 발언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나왔네요. 김미아는 중계석에서 아프리카 선수들은 눈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봤을 것 같은데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LA는 1년 내내 따뜻한 건 맞습니다. 눈이 안 오는 곳은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LA는 2시간이 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곳의 마운틴 산이 나옵니다. 그것에 올라가면 너무 많은 눈이 와서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바로 따뜻한 곳에도 눈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공부가 하나도 안 된 친구가 어찌 보면은 나는 하지만 이 좌파 정권은 나약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에게도 이렇게 MBC 중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 힘을 주기 때문에 이 정권이 바로 최고의 정권인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MBC에서 어쩌면 김미아를 MBC 평창 올림픽 MC로 내세웠던 건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삼류 정권 때문에 제가 죽겠습니다. 진짜. 네. 그러자 김미화는 눈 구경 못 해봤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미화의 정치적인 발언도 구설수에 올랐다. 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만일에 우파에서 뭐 이래가지고 방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방송에 나가서는 절대 정치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중립적인 물론 뭐 정치 면에 있어서 썰전이라든가 또는 뭐 강적들 이런 프로에 나가가지고 서로 맞대면을 하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장소를 뺀 나머지에서 이런 올림픽 MC가 나가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무식하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김미아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잘 안 되길 바랬던 분들도 계실 텐데 평창 올림픽은 김미아 씨 문정권에서 만든 게 아니야. 뭘 잘 안 되길 바래. 좀 제대로 좀 알고 해. 이명박 때부터 로비를 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평창에 올림픽을 하겠다 했던 거는 문정권 전, 그죠? 그때 이게 결정이 난 거야. 무슨 평창 올림픽이 잘 안 되길 바래. 누가 만든 건데. 문정권이 만든 거 아니잖아. 그 전전 이명박 박근혜 때 로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그게 결정이 난 거야. 그게 갑자기 문정권이 오면서 빠르게 왔잖아. 박근혜가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뭐 갑자기 그따위 같은 발언을 했을까? 참 슬프네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김미아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안 되길 바랬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진짜 이 평창의 눈이 다 녹을 때까지 손들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응? 다들 이게 올림픽이라는 거는 세계적인 모든 선수들이 정말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여기에 나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실력을 발휘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렇게 한 번의 히트를 치기 위해서 한 번의 그 오랜 동안의 노력으로 이렇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한 선수들에게 응원과 그리고 힘을 실어주기에 박수를 쳐주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 가가지고 무슨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뭐 잘 안 되기를 정말 이 친구 정말 큰 문제가 많이 있었었군요. 제가 한국에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었습니다. 논란의 발언이 전파를 타면서 김미아는 포털 실시간 검색의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올림픽 중계를 맡았으면 철저히 준비를 해왔어야지 집에서 드라마 보는 듯 어설프게 해설을 하니까 거슬려서 절로 채널을 돌리게 됐다고 김미화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MBC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김미아를 중계석에 앉힌 거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정권의 최고 그분의 생각을 다 예를 놓으면 너무 그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 들어보면서 나를 이렇게 응원했던 저 친구가 또 올림픽 MC까지
그래요. 힘을 실어줘서 이게 유명하게 되면 돈도 또 많이 벌고 내가 있는 동안 뭐 떼돈을 이렇게 벌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먹고 살고 장만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직 눈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친구를 MC로 중계석에 앉힌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방송인데 실력 좋은 아나운서에게 해설을 맡겨야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아나운서들을 뽑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갑자기 느닷없이 개그맨 하던 친구를 갖다가 무슨 시사 정보 이런 거를 했다는 이유? 또는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 잘못됐고 낙하산을 꽂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직격탄들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다 없던 걸로 하고요. 들어보면 너무너무 어마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우리 김미아 씨가 또 제가 좀 뭐 옛날엔 좀 만났습니다. 방송국에서 뭐 최근에는 오랫동안 서로가 보질 못했지만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KBS 2기 공채 김미아는 죽은 김형곤 제 팬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땐 가수를 좋아했던 게 아니고 당시에는 저랑 동갑인데 내가 좀 그렇게 뭐 밉진 않았나 봅니다. 뭐 데이트 신청도 하고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저한테 뺨 맞을 뻔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또 슬프게 먼저 가서 제가 되게 많이 미국에서 슬펐던 기억이 나네요. 또 심영래 군 제가 작년에 뮤지컬을 했죠. 참 실수를 연발을 하면서 좀 어렵게 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또한 최양락 씨 와이프를 잘 둬가지고 팽형숙 씨 지금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같이 일을 이렇게 일자 눈썹 할 때 했던 쓰리랑 부부로 나왔던 김한국 씨 이봉원 씨도 있고요. 부인은 박미선 씨죠. 우리 부채도사 장수석 씨 이런 친구들 또 오소방이 오재미 그 다음에 맹구의 이창원 이게 같이 활동했던 김미아 씨의 동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친구들도 뭐 지금 아직도 방송의 현역에서 뛰는 친구가 있고 또는 뭐 다른 파트에서 뛰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랬던 친구들인데 이 개그우먼 김미아 씨는 솔직히 말해서 노선을 이렇게 좌파 노선으로 사실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때부터 이렇게 타면서 자리가 어찌 보면은 블랙리스트였다.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기는 하지만은 당신 그러면서 이게 또 좌파 정권이 있을 적에는 화려하고 그리고 먹고 살 거 다 챙기고 MC 보면서 뭐 교통방송도 MC를 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이제 뭐 일단락 찍고 뭐 다른 프로로 김어준 주진모 이런 애들처럼 이제 뭐 어디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붕 떠서 이렇게 뭐 경기도 일대 뭐 좋은 곳에서 무슨 뭐 카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카페에서 꽁돈으로 사람들 커피 주면서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받고 카페 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왜 경기도에 있었나 했더니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런 프레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김미아 씨 굉장히 뭐 또 다음 정권이 돼가지고 우파가 되면은 나 블랙리스트다 방송 안 하잖아 당신 그땐 그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좌파고 필요치 않을 때는 우파고 이런 얍삽한 짓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많이 싫어합니다. 어쨌든 김미아 씨는 김재동처럼 아무도 저처럼 흘러간 가수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흘러간 가수, 흘러간 배우, 불쌍한 배우, 불쌍한 가수 뭐 이랬듯이 개그우먼 우리 김미아 씨를 볼 때는 불쌍한 개그우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되게 잘 나가는 개그우먼 TV를 많이 타야 잘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느 내면에 섰든 간에 지금 줄 잘 서서 어떻게 안산 문화재단 5대 대표 이거 정말 누구한테 또 배우 출신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좋다고 합니다. 이거 할만하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년간은 한 달에 뭐 돈 좀 나오지 않습니까? 1년에 8천이라고 하니까 뭐 또 좀 보너스도 생기고 이러면 1억 한 2년 동안에 2억 건지고 안전하게 빵빵하게 돈 좀 이렇게 좀 추스리고 그 다음에 뭐 또 경기도에서 또 자기가 이제 뭐 대표도 했었고 문화재단에 무슨 뭐도 해고 뭐 이게 타이틀이 생기면 쭉들 평생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준비할 거 다 마련해 놓고 이렇게 다 했고 이 라인에 줄을 서서 정권에 서서 잘 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절대 앞으로는 부탁입니다. 블랙리스트다.
나는 나쁘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혼자 생각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한물간 사람들입니다. 뒤에 뒷면에 앉아서 좋은 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든지 여유가 있으면 다 공짜로 줄 수 있으면 공짜로 주고 오시라고 해서 좋은 얘기 들려주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에 된 김미아 씨 못마땅합니다. 뭘 했다고 김부선 씨 말처럼 당신이 뭘 했다고 문화재단 대표가 됩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선정이고 제가 봐도 김미아 씨는 공부를 좀 철두철미하게 더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후에 무슨 재단의 대표가 되든 아니면 무슨 뭐가 되든 간에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김미화 씨의 안산 문화재단 대표 된 것에 대해서 박리 저도 김부선 씨처럼 말도 안 된다라는 오늘 뒷담화 이야기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